ECLS 회로의 구성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회로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뭐 튜빙, 뭐 블러드 펌프, 옥시네이터, 여러 가지 캐놀라, 뭐 이런 회로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서 이제 블러드 펌프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 익스트라 코프리얼 라이프 서포트 또는 이제 CPB에서 사용되는 이제 혈액의 펌프는, 이게 중요한 게 이제 환자에게 필요한 혈류를 이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 혈류를 조절을 해서 이 조직에 산소를 전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제 회로의 구성이 될 겁니다. 이 블러드 펌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뭐 디자인이라던가 어떤 용량, 그 다음에 혈액의 적합성이라던가 어떤 이제 그 내구성, 듀라빌리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떻게 유용이 많이 사용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유용성, 그리고 이 하드웨어의 특징은 다 다르게 됩니다. 여러 종류가 우리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종류의 이 블러드 펌프가 들어와는 있는데, 이거마다 이제 다 이런 것들이 이 많은 차이들이 있고 그 특성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펌프의 선택에 있어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라던가 그 경험, 그다음에 어떤 콘솔, 그다음에 하드웨어의 특징이라던가 어떤 법적인 이슈와 그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거, 이런 가용성을 포함한 이제 많은 요인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ECLS가 뭐 여러 가지 우리도 있는데, 뭐 EBS 제품도 있고 그다음에 PLS 제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PLS 제품이 이제 지금 뭐 카디오 헬프라는 또 다른 이제 그 장비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특성들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이용을 해야지 여러 가지 그 운영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지 않게 됩니다. 블러드 펌프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게 되는데, 이제 오클루시브, 이제 포지티브한 이제 디플레이스먼트, 변이차, 그러니까 어떤 그 내부에서 이 롤러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 회전이 하면서 이 변이가 생기면서 이 디스플레이 이제 양압이 압력이 걸리는 포지티브한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형성되는 이제 롤러 펌프가 있고, 이거는 어떤 롤러 안에 이 그 하우징 안에 튜빙, 이런 튜빙을 설치를 해서 이 롤러에 의해서 이제 밀어서 그 밀어내는 방식으로, 눌러서 밀어내는 방식으로 이 튜빙을 설치를 하고, 이 롤러의 위치가 이제 변이를 일으켜서 이제 혈류를 이제 생성을 이제 하게 되는 이런 이 롤러 펌프가 하나가 있고, 이 현재는 이 오클루시브 방식에서 이제 펌프 프레셔의 컨트롤이 가능한 이제 롤러 펌프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뒤에서 그림에서 보여지겠지만 거의 대부분 지금 롤러 펌프의 사용은 많이 사라진 게 다 많이 없어졌습니다. 롤러 펌프가 이렇게 비너스 에크모의 경우에는 이제 RA를 통해서 드레인이 캐놀라로 되다 보니까 이 회로가 바로 롤러 펌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감겨서 들어가서 이제 옥시네이터를 지나서 이제 환자한테 이렇게 들어갈 텐데, 이 과정에서 이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혈류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면, 뭐 센트리퓨갈도 마찬가지인데, 이 공급이 안 된다면 이 과도한 네가티브 프레셔가 형성이 되게 되고, 이런 문제로 이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ECLS는 이 장기간 운영을 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롤러 펌프가 혈액을 밀어서 이 변이에 의해서 밀어내는 방식을 취하다 보면 이제 이 혈액이 이제 튜빙이 롤러에 의해 눌려서 이 혈액 손상도 더 이제 가속화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뭐 많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방식은 이제 롤러 펌프와는 달리 이제 이 넌 오클루시브, 이건 오클루시브 방식인데, 오클루시브를 하지 않는 이제 회전을 하는 이 로타리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회전에 의해 혈류를 생성을 이제 회전에 의해서, 이것도 물론 회전이지만 이것도 회전한다는 개념보다는 이 롤러가 회전을 하면서 어떤 변이를 일으켜서 이 혈류를 형성하는 거지만, 말 그대로 이 로타리 방식은 그 안에서 그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변이에 의한 게 아니고 그 회전, 그 RPM이라고 그러는데, 이 회전 속도에 의해서 이제 그 플로우를 형성을 하게 되고, 이 센트리퓨갈과 그 다음에
다이아고널, 그 다음에 XCR 방식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XCR,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가격이 비싸지고 이 사이즈는 작아지게 되고, 이쪽으로 올수록 가격이 싸지고, 그 다음에 그 크기는 더 커지고, 이런 식의 반대. XCR 펌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엘바드라던가 이제 이런 거에서 가장 가격이 비싼, 이쪽으로 갈수록 가격이 비싸집니다. 센트리퓨갈, 다이아고널, 이제 XCR 방식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롤러의 변이차에 의해서 혈류를 생성하는 이제 이 롤러 펌프의 경우에는 이 프리로드와 애프터로드 이 컨디션에 이제 대체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받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롤러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얘는 회전만 하기 때문에, 변이에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드레인이 안 된다거나 어떤 볼륨, RA의 볼륨이 없다거나 이럴 때 계속해서 얘는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쪽에 롤러를 지나서 이쪽은 네거티브 프레셔가 형성이 되고 이쪽은 이제 포지티브 프레셔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 옥시네이터에서 어떤 압력이 형성이 돼서 높은 압력이 형성이 되게 되면 이게 그 센트리퓨갈 경우에는 플로우가 자동적으로 이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회로에 영향을 주거나 그런 건 없는데, 롤러 펌프는 회전을 이 양하 포지티브한 디스플레이스먼트이기 때문에 계속 눌러서 보내기 때문에 어느 가장 약한 부분이 뭐 터진다던가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롤러 펌프의 사용에 있어서 이쪽 네거티브 프레셔 쪽에서의 어떤 안전장치와 이 포지티브를 형성하는 부분에서의 안전장치를 꼭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네거티브 프레셔가 과도하게 걸린다 그러면 뭐 이쪽에 다시 좀 그려보면 비너스 라인에 어떤 이제 블레더라는 거를 설치를 해서 블레더라는 걸 설치를 해서 이 어떤 이제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네거티브 프레셔가 걸리지 않게. 평소에는 이렇게 돼 있다가 만약에 RA에서 볼륨이 없거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드레인이 안 된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이쪽에서 과도한 네거티브가 걸리지 않게 형성이 되고, 여기에는 이제 프레셔를 측정할 수가 있고, 이게 이 롤러 펌프와 연동이 되면서 압력이 어느 설정 이상 올라가게 되면 롤러 펌프가 속도가 이 회전수를 줄인다던가 아니면 아예 멈춘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을 하게 되고, 포지티브 프레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같이 연동이 돼서 압력이 상승을 하면 이 플로우를 낮춘다던가, 뭐 예를 들어 얼럿한 거와 이제 알람을 300으로 해놓고 얼럿한 거를 350으로 해놨다가 300에서는 알람이 울려주고, 그 다음에 이걸 넘어가면 이제 플로우의 속도를 조절을 하고, 그냥 350이 넘어간다고 하면 이제 스탑이 되게 되는, 뭐 보통 이런 식의 설정을 통해서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프레셔를 동시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대체로 이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이 어떤 안전장치가 있지 않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상관없이 그냥 계속 회전을 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이런 방식인 거고, 반면에 이제 회전에 의해서 혈류를 생성하게 되는 이 로타리 펌프의 경우에는 이 프리로드와 애프터로드의 이제 어떤 조정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특징들을 계속 설명을 이제 드릴 거고, 이게 이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해서 그러니까 엘소에서 이 레지스터리 데이터를 이 롤러 펌프에서 로타리 펌프로 전환을 포함한 혈액 펌프의 사용에 대한 이제 국제적인 추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 까만색이 롤러 펌프입니다. 롤러가 보면은 5년도만 해도 이 롤러가 대부분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었고, 제가 이 심폐기를 2000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거의 에크모라고 하는 거는, 그때는 우리나라에는 어떤 이렇게 에크모라고 해서 만들어진 회로, 뭐 EBS라던가 뭐 PLS라던가 이런 게 아직까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거의 아마 없었을 겁니다, 병원마다도. PLS도 아주 나중에 들어왔고, 먼저 들어온 게 이제 EBS인데, EBS가 먼저 들어와서 이제 오토 프라이밍이라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와서 들어와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됐을 때는 이때부터 조금씩 늘어나기는 시작을 했는데, 거의 뭐 하게 되면
그 센트리퓨갈 이런 펌프가 없었기 때문에 그 메디토닉사의 이제 BP80이라는 그 펌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심장 수술에서 사용하는 옥시네이터를 이용을 하고 그거를 회로와 조립을 해서 이제 에크모를 운영을 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2005년도에 보면 2005년부터 2015년 이제 이 10년간의 이제 그 기간을 보면 대부분 2005년대는 롤러가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다가 2015년에는 이제 그 대부분 센트리퓨갈로 이제 다 이게 센트리퓨갈들인데 이 센트리퓨갈로 여러 종류의 센트리퓨갈로 이렇게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2005년도만 해도 롤러가 거의 뭐 70%가 넘는 75% 정도 되는 이 그 수준으로 계속 이 롤러가 사용이 되고 있다가 2015년에서 점점 이제 센트리퓨갈이 증가를 하면서 지금 롤러의 사용은 거의 뭐 그렇게 지금은 거의 또 많지 않다고 이거보다 더 지금 2020년 22년인데 지금은 아마 롤러로 뭐 그 에크모를 한다던가 이런 걸 아마 거의 이렇게 찾아보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카디오 헬프도 지금 많이 이제 많이 증가를 카디오 헬프는 거의 이쪽에 없다가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여기 생기면서 이제 카디오 헬프도 점점 이제 증가를 하는 추세고 이게 추세고 뭐 로타플로우 이것도 PLS 제품 똑같은 이제 PLS 그 회사 같은 회사의 제품인데 카디오 헬프와 이 로타플로우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이제 많이 센트리퓨갈이 이거에 비해서 많이 증가를 하는 이제 이런 국제적인 추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럴 겁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아마 에크모 돌리는데 롤러 펌프로 돌린다고 하는 거는 아마 거의 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